전정을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정이 어려운 이유는 가지를 굵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치? 또 다시 반복하잖아요. 유목기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전정은 굉장히 쉬워지는데, 꽃눈이 많으면은 전정이 어려워지잖아요. 초심자들도 전정해도 내년에 사가 다 잘 날립니다. 꽃눈이 없기 때문에 수세가 세거나, 그죠? 유목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정을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를 봐야 되냐면 수세 판단이에요. 신초 길이, 도장지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전년도에 착세, 엽세, 꽃눈이 그 나무에 꽃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옆나무의 관계, 그 수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전정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수세가 세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를 최대한 적게 솎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세가 세면은 불필요하고 가지가 나쁜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자르고 싶어. 그걸 잘라내고 싶어. 그죠? 그런 나무는 가급적이면 유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덜 잘라내고 생육기 때 잘라내야 됩니다. 결국 그런 나무는 자르는 것보다도 비료, 박피, 당근, 감벌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만이 돼요. 굉장히 가지가 굵은 나무를 하면 옆나무와 겹치는데 잘라내지 않고 같이 하려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잘라내지 않으면 단년에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약간의 겹치더라도 그 해에 박피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력을 떠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세가 강하다는 것은, 수세가 약하다는 것은 결국 뿌리량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뿌리량이 적을 때는 가급적이면 가지수를 좀 많이 잘라내 가지고 가지 내로 양분을 많이 분배를 시켜 가지고 가지를 좀 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홍로 같은 경우에 신초 생장형이었고 가지 끝까지 꽃이 다 와버렸잖아요. 꽃만 포랗게 왔다.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를 정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나무는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꽃을 다 따내야 됩니다. 첫째 꽃을 다 따내고 적과 과감하게 많이 하고, 그러면 새로운 신초가 나옵니다. 신초가 나오면 뿌리가 내립니다. 가지 세 가지가 안 나온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비료를 주면 나무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나무에 아까보다 또 답니다. 달면 나무가 더 짜부라집니다. 수세가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고사 활용 확률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나무가 우리가 절단 전정을 한다는 것은 1년생 가지의 중간을 자른 것이 절단 전정이고, 2년생, 3년생, 1년생 가지의 기부에서 잘라내는 것은 이 속금 전정이라고 합니다. 속금 전정을 하면은 반발이 적어지고, 이렇게 1년생 가지의 중간을 자르는 것은 반발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은 중간을 자르면은 이렇게 모양은 좋아질전정 꽃눈이 없어지는 거고, 속금을 하면은 모양은 좀 나쁘지만은 꽃눈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력이 셀 경우에는 모양이 좀 나쁘더라도 일단 꽃눈을 낮춰야 됩니다. 세력이 약할 때는 중간을 잘라가지고 세 가지를 많이 유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전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정은 가지와 가지 사이에 공간을 채우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다. 많이 잘라야 된다. 만주 정도 자른다는 것은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주를 자른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모든 나무를 다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정의 명인이 될 수 있다. 어떤 나무든 자를 실력을 배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입장에서는 잘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러면 결국 나무는 또 반발을 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꽃눈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정은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쟁하실 때 보면은 그냥 쑥탁 막 잘라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전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잘하는 건 아니다네. 조금 생각을 하고 과연 이걸 잘랐을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나무 가지가 반응을 하고 꽃눈을 어떻게 맺어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꽃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꽃눈을 때로는 저희들한테 와서 전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꽃눈을 알아요? 물으면 꽃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정을 어떻게 하죠? 꽃눈이 많은지 적은지, 꽃눈이 좋은지 나쁜지, 꽃눈이라는 것은 내년도의 사과의 품질의 60, 70% 가면 원래 꽃눈이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꽃눈의 양부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전체에 꽃눈 비율이 최소 50%,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꽃눈 비율이 70에서 80%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꽃눈이 적다는 것은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꽃눈이 많다는 것은 세력이 조금 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실목에서 짧은 단과지, 한 뼘 되는 중과지, 더 긴 꽃눈인 한 25에서 30cm 되는 그런 장과지, 그 다음에 꽃눈이 없는 가지의 비율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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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그 나무에서 꽃눈이 없는 가지는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개의 가지가 있다라면은 꽃눈이 없는 가지는 10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꽃눈으로 이루어진 가지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전정하기가 굉장히 쉽고 좋은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여러분, 요런 것이 긴 꽃만 한 20에서 30분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장과지라고, 이런 장과지에서는 좋은 꽃눈이 안 맺힙니다. 뺀질이가 되거나 소화가 됩니다. 요는 한 중과지, 요는 꽃눈, 그죠? 요는 꽃눈에서 좋은 사과가 열리고, 단과지에서는 굵기는 좋은데, 요 단과지에서 사과를 달면은 기형과가 나거나, 열과가 나거나, 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사과는 요 중과지의 사과, 요런 데서 맺히는 사과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보면은 좋은 나무는 한 나무 내에서 전부 꽃입니다. 나무의 분포 비율이, 이거는 세모형의 나무잖아요. 대부분 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는 큰 나무에서도 주로 꽃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꽃이 너무 많으면은 적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나무는 꽃적과가, 꽃을 따는 적과가 필수적으로 선행돼 줘야 됩니다. 꽃만 따면은 이 짧은 가지가 굉장히 양분을 생산할 수 있는 가지가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여기서 꽃을 다 피워버리면은, 열매 달아버리면 세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나무도 보면은 발육지가 없어요. 발육지가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시나노 골드 품종이에요. 이래도 매년 좋은 사과가 열립니다. 짧은 꽃눈 쪽에 있는 작은 가지들이 적과만 잘해주면은 좋은 잎을 만들고 그 잎에서 좋은 양분을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가지를 솎아야 되느냐. 원줄기가 있으면 줄기에 척지가 나오면 어떤 척지를 솎아야 되느냐. 너무 굵은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의 나무는 대부분 가지가 전부 너무 굵어져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솎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나쁜 가지, 원줄기에 대비해서 3분의 1 이상 굵은 가지, 그는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솎는다. 두 번째는 꽃눈이 없는 가지, 발육지만 나와 있는 가지, 그죠? 그런 가지는 그 가지를 굵혀질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는 가지가 혹시 그 가지의 배열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가지를 우선적으로 솎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단 가지 중에 1m 이하 되는 가지. 제일 첫 번째 나무를 구성할 때 하단 척지 1m 이하에 있는 가지를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가지를 첫 단으로 구성하면 그 위에 있는 가지의 구성이 전부 잘못됩니다.
하단 가지가 낮으면은 그 가지가 아깝다고 낮으면은 그 가지가 빨리 굵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난 결과지가 밑에 있는 땅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나무를 심고 난 뒤에 첫 단 가지가 나오면은 가급적 1m 전후에 있는 가지를 첫 단 가지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가지수가 제일 처음에 가지수를 한 30개에서 40개, 많게는 50개까지 가지수를 만들어가면서 연차적으로 가지 2개 내지 5개씩 위에서 이야기한 그는 불필요한 가지를 속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지가 10년차 정도 되어도 가지를 몇 개 정도 구성해야 되느냐. 최소한 25개에서 많게는 30개 정도 꾸준히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척지가 가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척지가. 그러면은 척지 내에 있는 결과지는 어떻게? 물론 당연하게 위에 있는 하늘로 치는 도당지성 가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가지, 배면상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가지. 근데 아래쪽에 있는 결과지도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 주위에 있는 결과지가 적으면 그 가지도 세력용으로 둬야 됩니다. 세력용으로. 당연히 꽃눈이 아닌 가지는 잘라내야 되겠죠. 꽃눈이 아닌 가지는. 그 다음에 주간 척지 결과질의 서열. 이거는요, 사과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숭자도 모든 과수에서 이 서열만 잘 지켜주면은 굉장히 나무 구성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비율은 최소한 3:1에서 5:1 정도 되는 것이 좋습니다. 3:1에서 5:1. 만약에 이 비율을 벗어나가지고 가지가 척지가 굵어지면은 또 길어지면은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늘을 많이 만들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척지 굵기를 천천히 굵게 하느냐예요. 천천히 굵게 하려면은 유목기 때는 가지수를 많이 받는다. 3년차까지 최소한 40개 전후에서 많게는 50개까지 받는다. 그러면은 가지수를 받는다는 것은 가지가 많으면은 세력이 양분이 균일하게 분포가 되겠죠. 골고루 분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척지가 굵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유인, 적심, 이는 박피 작업. 그 다음에 성목기 되면은 결실을 시켜야 되겠죠. 적절하게 결실. 위에 작업만 잘하면 결실이 됩니다. 그러면 결실을 시키면은 결실되는 쪽으로 양분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가지가 굵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꽃눈이 없는 가지를 적게 받는다. 그 말로는 제가 이해하지만 실제로 나무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거 발육지로 나오려고 한다면 치면은 결과지도 이 클립으로 끼울 수 있거나 줄을 달 수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비틀기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작업을 적게 실시를 해주면은 그거는 꽃눈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결과지에서 꽃눈이 다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가지가 안 굵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꽃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굵어지는 거죠, 이게. 유목기 때에 이런 굵은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굵은 가지는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이 굵은 가지는 이걸 하면 주간 대비 하면 2분의 1 이상 거의 같잖아요, 그죠? 이런 가지들은. 여기서 나온 가지는 전부 꽃눈이 안 되고 발육지가 다 돼요. 자, 이는 우량한 나무를 보면은 주간 대비 척지 굵기가 확실하게 서열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가지를 분포시킬 수가 있어요. 척지를. 이것도 보면 전부 꽃눈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포항 죽장에 있는 M26 이중 대목의 가수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클립이 한 트럭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인을 철저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중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간에 비해 가지고 척지의 굵기 서열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라면은 뿌리의 세력이 세지만은 척지가 가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가지는 전부 꽃눈으로 다 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굵어지면 여기서 나온 가지는 꽃눈이 안 될 확률이 있어도 이게 근본적으로 가늘기 때문에 이 가지에 물고가 함에 가늘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다. 양분의 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꽃눈으로 전부 분화가 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무도 이건 일본에 있는 나무입니다. 보면 정확하게 초기에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만큼 쉬워진다. 전정하기도 굉장히 쉽다. 꽃눈도 잘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지를 전부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연장지라는 것은 전체 세력을 통제하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장지를 함부로 잘라버리면 자른 만큼 반발을 해버립니다. 연장지를 자를 때 만약에 연장지 쪽에 세력이 세다 그러면은 약한 연장지를 두고 나머지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연장지가 좀 약하다 그러면 약한 연장지에 좋은 눈에서 잘라가지고 연장지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는 나무 같으면은 강해진 놈을 잘라버리면 이렇게 또 반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부에는 가급적에는 결과지나 아니면 결과지로 구성된 결과모지. 결과모지라는 것은 결과지가 2개, 3개 난 가지거든요. 그런 걸로서만 과일을 가지로만 구성하면은 그 연장지가 안 굵어지고 거기서 나온 가지가 발육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단부는 자를 때도 이렇게 꽃눈이 오고 난 뒤에는 잘라도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다. 수고가 조금 높아도, 수고가 너무 높아도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꽃눈이 안 지면 잘라라 이거예요. 꽃눈이 안 지면은. 그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발해버리면은 반발하는 순간에 원줄기가 굵어져 버립니다. 원줄기가 한번 굵어져 버리면은 양분을 또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굵어질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단부에는 결과지로만 아니면 결과모지로만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리고 결과지는 척지에 있는 이 결과지는 언제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 결과지, 하단부 결과지에는 보통 2개 내지 3개, 중단부는 1개 내지 2개, 상단부는 1개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단부에 있는 이 결과지는 꽃눈이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꽃눈이 약해져요. 약해지면은 좋은 꽃눈 쪽으로 잘라 올립니다. 좋은 꽃눈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좋은 꽃눈에서 잘라 올립니다. 이렇게. 좋은 꽃눈에서. 그리고 이 척지에서 결과지 간격도 한 20cm 정도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척지의 결과지도 이 척지의 배가 이 클립으로 유인을 하거나 해서 90도로 해주는 것이 바람, 채광, 통풍이 가장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단부 쪽에는 이렇게 척지에서 이렇게 다는 것이 좋다. 결과지로만, 내지 결과모지로만 구성해가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 굵은 가지 하나 때문에 여기서 양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척지가 안 납니다. 척지가. 그래서 홍로, 아리수,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척지는 결과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잘라낼 때도 턱을 2 내지 3cm 두고 잘라내라. 그런 품종들은 새로운 가지를 유기를 시킨 데는 너무 짧게 자르면 새로운 가지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지도 보면은 이 굵은 가지 때문에 이게 눈들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과감히 자르고 이런 눈들에는 톱으로 아상을 내더라도 툭툭툭 내놓으면은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그게
꽃눈으로 분화될 확률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보우세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하단부 측지를 굵히지 말라는 뜻은 나무는 항상 위로 크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한 가지 내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눈이 가장 강하게 가지를 발출시킵니다. 한 나무 내에서도 상단부에 있는 가지가 항상 가장 크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런 성질을 적당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상단부에 있는 가지를 너무 강하게 내버리면은 상단부가 네모형이나 사다리꼴로 변해버리지만은 적당하게 강하게 상단부 세력을 빼주면 하단부에 있는 가지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벌어지지 않는다는 건 밀식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력이 강할 때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서 세모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너무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좋은 눈에서 잘라가지고 좀 강하게 발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굵은 가지를 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무가 위로 크려는 성질을 당겨야만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밀식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항상 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도록 수명이 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년기, 성년기, 그 나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그렇게 만들려면은 유목기 1, 2, 3년 차가 유인, 적심 이거를 정밀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3년만 그걸 고생을 하면은 향후에는 고생이 그만큼 적다. 근데 이렇게 유목기 때에 대충 해버리면은 끝까지 고생을 한다는 거죠. 착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과일 농사되기보다는 나무 농사가 될 가능성이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정에서 한 5가지 원칙만을 머릿속에 그려서 농사 지으시면은 이렇게 멋있는 나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무는 엄청나게 많은 결과지를 성목기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주간에 비해 가지고 측지 굵기가 얇게 유지했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나무를 한 나무는 큰 나무이지만은 많은 착과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외국하고 우리하고 틀린 모습들이, 이건 일본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습관이 되는데도 이렇게 전정할 때 항상 유인끈, 저는 이 크립, 유인 자재를 갖고 다닙니다. 전정 시기에 그냥 자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 가지가 이렇게 겹치면은 이 가지를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주면은 두 개의 가지를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다 쓸모있는 가지로 만들 수 있고 다 착화시키는 좋은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두면은 한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습도 지금 뭐 하는 모습이면요. 불안병 도포제를 칠하는 모습입니다. 왜? 불안병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단 불안병 생리는 죽은 조직으로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전정상구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전정상구가 마른다는 것은 그 부분은 일부분은 죽었기 때문에 글로 침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전정을 하고 나가면 저게 도포제를 칠하는 모습이에요. 톱신이나 베프란 도포제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먹물에다가 오공본들을 섞어가지고 칠합니다. 죽은 조직은 전정하고 난 뒤에는 일시에 되면 칠하고 전정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저렇게 철저하게 도포제를 칠해 주셔야만이 최대한 불안병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수원, 일반 대목 가수원이지만 굉장히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가수원입니다. 이런 가수원. 똑같은 가수원이에요. 근데 이런 가수원도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은 폐원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기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가수원이 저희 사과발전연구회 회장님께서 경영을 하다가 나이에 들으셔가지고 경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농자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귀농자한테 한 3년간 정도는 지도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자는
품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폐원을 시켜버렸어요. 굉장히 아까운 가수원이에요. 조금 힘들지만은 품질로서 수량으로서 보상을 받는 그것은 가수원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가수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사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사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하는 사과예요. 지금 현재 이 정도 면적이 늘어났는데 향후에 가격이 유지될 것이냐. 근데 지금 가격은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과가 5만 원선 정도만 유지돼도 충분히 재배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품이 적게 든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수원이 제가 적극적으로 식재를 하라고 권했던 가수원이에요. 5,000평을 전면 시나노 골드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차에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4년차에. 원래 가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해발이 한 300m 정도 되는 가수원이에요. 자, 그래서 농사는 사과 농사든 자두 농사든 복숭아 농사든 간에 특별한 비법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머리로 농사 지을, 특히 젊으신 분들은 농사를 짓는데 너무 머리로 농사를 지으시려고 해요. 농사라는 것은 꾸준하게 그렇게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